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합당한 양형을 계산해보는 5번째 영상입니다. 바로 지난 영상까지는 피해 당사자가 입는 정신적인 피해와 육체적인 피해,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입게 되는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했었는데요. 오늘은 범위를 넓혀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가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의 인구수는 범죄에 연루된 인원을 제외하고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합당한 양형을 산정하기 위해서 박사방 사건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건을 제가 임의적으로 가정해서 설정하고 이에 대해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방 혹은 N번방 사건과는 비슷하지만 사건의 세부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정된 양형은 아마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는 만 15세 여중생 30명으로 가정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범죄가 일어나면 피해 당사자만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며 이제는 지구 전체가 지구촌이라는 울타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에게 일어난 일은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피해 당사자의 부모님과 가족이 모두 피해자이고 피해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산정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들은 분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극악무도한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은 정상이고 다른 사람들이 과잉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도록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면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안위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총칼을 들이밀고 전쟁을 일으키고 영토를 빼앗고 살상을 일삼는 일은 정신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의 저급한 문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보다는 다 함께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다 함께 잘 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툰다면 결국 우리 모두가 망하게 되며 서로 협력하며 돕는다면 가장 효율적인 경제가 되어서 모두가 잘 사는 경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주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마음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발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마음입니다. 동물마다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소의 냄새, 돼지의 냄새, 고양이의 냄새, 사슴의 냄새 등등. 사람도 사람다운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는 타고나는 것이기에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냄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냄새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생활할 때 먹고 사는 문제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신에게는 이해심과 배려심이 부족해서 타인의 형편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음구석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는 자신의 본성을 깨우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다움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가 만들어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모두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게 되고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범죄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듣게 된 국민들 중에는 정신적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피의자인 소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같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정한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절반의 인구가 언론에서 뉴스를 듣고 정신만족도가 하락한다고 보겠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에 판결이 나기까지 기간을 1년이라고 가정하고 이때 정신만족도 하락이 1% 일어난다고 판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판결 이후에 이 중에서 50%의 부류는 양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때 정신만족도 하락이 2% 일어나며 이 기간이 0.5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50%는 정신만족도 상승이 0.1년간 1%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정신만족도 변화에 따른 피해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먼저 판결 전까지는 5천만 명 곱하기 0.5 0.5가 전체 인구 중에서 비율이죠. 여기다가 0.5년이라는 기간을 곱하게 되고요. 곱하기 정신만족도 하락이 1%니까 0.01을 곱하게 되고요. 계산을 하면 12만 5천 년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판결 이후에 양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정신만족도 하락이 5천만 명에 반에서 또 반이죠. 5천만 명 곱하기 0.5에다가 거기에서 또 반이니까 0.5를 추가로 곱하고 기간은 0.5년이라고 했으니까 0.5년을 곱하고요. 정신만족도 하락이 0.02 2% 하락이라니까 0.202를 곱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계산하면 12만 5천 년이 됩니다. 그리고 판결 이후에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었죠. 정신만족도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계산을 하면은 5천만 명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상승의 기간이 0.1년이죠. 곱하기 상승의 비율이 1%니까 0.02로 곱하게 되고요. 계산을 하면은 12,500년이 됩니다. 이 수치들을 합산하면 12만 5천 더하기 12만 5천 빼기 12,500은 23만 7,500년이 됩니다. 여기서 판결에 대한 부분은 당장은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가해자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며 가해자들에게 배분해야 하는 징벌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가해자들이 일으킨 참혹한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일어나는 공분이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1년간의 기간 동안 전체 국민에게 국민 중에서 절반이죠. 절반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1%의 정신만족도 하락을 일으키게 되며 가해자들은 그 결과로 12만 5천 년이라는 시간 몰수형이 추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받는 피해도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가 받는 피해는 성착취 동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어서 국민들의 정신이 오염되는 현상과 모방범죄가 일어나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 동영상들은 매우 비정상적인 영상들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성폭행을 직접 하기도 하며 잔혹한 장면들도 연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오염되고 그 수준이 낮아지며 다른 사람들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유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정신 오염의 시간과 정신가치의 하락 그리고 동영상을 관람한 사람들의 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정신 오염 시간은 동영상의 시간과 동영상 관람자가 유해 잔상이 남아서 영향을 받는 여파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제가 설정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하루 1시간씩의 동영상 365일간이므로 365시간의 동영상이며 동영상의 여파는 5배라고 판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신가치의 하락은 동영상의 자극성에 따라서 정신이 오염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10%라고 판정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관람자 수는 동영상 배포자 수의 100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동영상 배포자의 수는 전체 유료 회원들 중에서 100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착취 동영상의 외부 유출에 따른 피해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365시간 곱하기 5배 곱하기 0.1. 0.1이 정신가치 하락이죠. 거기다가 100명에다가 100배를 곱하게 되고요. 계산을 하면은 182만 5천 시간입니다. 이것을 연으로 환산을 하면은 208.33년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다만 이 동영상 유포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달라집니다. 주범과 공범 그리고 유료 회원들 중에서 실제로 동영상을 외부로 유포한 자들만이 이 동영상 유포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유료 회원들 중에서 100명이 동영상을 외부로 유포한 것으로 가정했으므로 이들에게 동영상 유포에 대한 피해에 대한 대가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유포된 동영상을 받아서 시청한 외부인들도 무언가 얻은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208.33년이라는 시간 몰수형은 동영상 유포자들과 박사방 사건에는 범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외부의 동영상 시청자들에게 나눠서 배분하게 됩니다. 이번 성착취 사건으로 국가가 받는 피해는 모방 범죄도 있습니다. 성착취 범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누군가가 이것을 똑같이 따라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온라인 범죄를 진화시킬 수도 있으며 더욱 잔혹한 형태의 범죄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모방 범죄에 따른 피해는 기대치로 구하게 되고요. 모방 범죄가 출현할 확률과 모방 범죄가 출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산정해서 이들 두 수치를 곱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모방 범죄가 출현할 확률은 이 성착취 범죄가 얼마나 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상업성과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가라는 자극성의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범죄자들이 상업성과 자극성이라는 두 항목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범죄라는 모험을 택하게 되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상업성과 자극성을 각각 10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단계가 높을수록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고 자극적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전체 단계인 10단계에 비해서 이번 성착취 사건의 상업성은 1단계이고 자극성은 2단계라고 판정이 내려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방 범죄가 출현할 확률은 10분의 1과 10분의 2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방 범죄가 출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모든 피해의 가치를 합산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몰수용의 피해 가치만을 합산하며 태형과 노역형은 피해 가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 육체적인 피해,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들이 입은 피해, 국민들과 국가가 입은 피해를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879.375년 더하기 3.354년 더하기 712.5년 더하기 163.125년 더하기 12만 5천년 더하기 208.33년 하게 되고요. 계산을 하면 12만 6,966.675년이며 여기에 출현 확률인 10분의 1과 10분의 2를 곱한 값으로 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면 2539.3335년이 되며 이 값은 모방 범죄에 따른 기대 피해를 나타냅니다. 가해자들에게는 이만큼의 시간 몰수형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까지 박사방 사건과 유사한 조건의 사건으로 가정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게 되는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피해를 모두 합산해서 가해자들에게 범죄의 기여도에 맞게 분배를 해야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어떻게 양형이 정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가치경제 채널에서 범죄의 합당한 양형에 대해서 산정하는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판결의 양형도 가치경제에서 다루는 가치 산정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판결하는 양형이
범죄가 일으키는 피해와 상관없이 터무니없이 형편없이 심각하게 공분을 일으킬 정도로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중범죄는 정말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이 나라에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합당한 양형을 계산해보는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도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